지난해 12월 26일 밤 10시쯤 전남 화순의 한 하천 옆길을 따라 산책을 하고 있던 남성. 그런데 맞은편에서 승용차 한 대가 오더니 다리 밑을 지나던 남성을 그대로 치고 맙니다. 사고 직후 한동안 가만히 있던 차량은 자전거가 다가오자 그제야 움직였고 이후 운전자는 차에서 내린 뒤에도 한참 동안 알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가는데요.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예, 조금 전 보신 영상 속 교통사고 지난해 연말 전남 화순에서 발생한 거였습니다. 얼마 전 이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고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. 이 아버지를 잃은 유족께서 엄벌도 아니고요. 그냥 있는 죄에 대한 처벌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네요. 네, 작년 12월 26일에 벌어진 사고인데요. 사망한 피해자는 50대 남성이고요. 이 50대 남성 피해자의 따님이 저희에게 제보를 주셨습니다. 당시 아버지가요, 출장 중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섰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. 밤 10시쯤에 이제 하천 옆에 있는 길을 따라서 산책 중인데 저 굴다리 바로 밑입니다. 네, 차량이 저기 헤드라이트 켜고 정면에서 마주쳐서 왔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친 거예요. 당시 화면을 보면은 이 피해자 아버지가 다리 이제 벽 쪽으로 피했어요. 옆으로 붙었는데 그런데 승용차 이걸 보지 못한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아버지를 쳤습니다. 그런데 사고 직후의 상황이 굉장히 석연치 않고 이상합니다. 왜냐하면 이 차량 사고를 낸 후에 3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.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.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자전거가 한 대 오니까 그제서야 그냥 있으면 이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조금 차를 움직여가지고 옆으로 세운 다음에 차에서 내렸거든요. 이렇게 내려서 그제서야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는데 사고 직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있었다.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. 자,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라서 그냥 그대로 얼음이 됐다고 치죠. 몇 분 뒤에라도 차에서 내려서 전화해야죠. 119, 112. 아니었습니다. 자, 피해자 이 따님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이 사람이 전화하는 장면이 사고 이후 얼마 안 돼서 나와서 그때 신고를 하나 했더니 그게 사위한테 신고를 한 거였고 현장에 사위랑 가해자 부인이 오고 나서 사위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가해자가 주머니에 손 넣고 걸어다니면서 주변을 배회하는 행동을 보였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되게 의도가 나빠 보였고 그리고 가해자 부인이 만져보는 장면이 나와요. 맥을 짚어본 거라고 하더라고요. 뒤늦게 듣기로는. 아니, 보통 대한민국 사람 열이면 다 119 전화하지 않겠어요? 네, 그렇죠. 근데 제보자는 사고 발생 3일 뒤에 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야 경찰에게서 가해 운전자의 신고가 늦었고 조치가 미흡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. CCTV를 봤더니요. 사고 발생 약 16분 뒤에 운전자의 사위와 아내가 현장 도착하기 전까지 남성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변을 배회하는 등 네, 지금 쓰러져 계신 거죠, 저기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그냥 배회를 하고만 있습니다. 구호 조치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. 제보자는 아버지를 신경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게 가장 화가 난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 사위랑 네, 그렇습니다. 그 신고도 사위가 한 거였습니다. 결국 사고 발생 약 18분 뒤에야 사위가 신고를 했고 약 23분 뒤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. 담당 주치의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양측 귀와 코, 입에서 지속되는 출혈이 있었다면서 매우 심한 손상 정도, 대량 출혈, 기도 폐색 위험 및 전문 외상 치료 지연은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과에 영향을 줬을 걸로 생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. 제보자는 또 다른 전문의로부터는 자발 호흡이 있었다는 건 숨내 기능이 살아 있었다는 뜻이고 빠른 구호 조치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런 심정을 전했습니다. 자, 지금 영상 보시면요. 예? 아니 지금 쓰러져 계셔. 자기가 친 사람이. 자, 그런데 지금 뒷짐지고 있고 주머니에서 손 집어넣고 막 동네 마실 다니듯 막 이렇게 막 빙글빙글 막 돌려. 야, 자, 저렇게 20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. 자, 가해 운전자 더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하천물 벌컥입니다. 계속 이어서 얘기 들어보시죠. 물 마셨다는
마셨다는 얘기를 듣고 더러운 물을 왜 마시지 정도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CCTV 영상을 요청해서 받고 나서 끝까지 보니까 한두 번 마신 게 아니더라고요. 그때 이상했어요. 아니 물 마실 정신은 있고 신고는 안 했어 정도에서 이 사람 뭔가 의도를 가지고 물을 마셨다 그런 의심이 든다로 바뀌게 된 거죠. 본인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다고 했는데 가해자가 분명히 근데 왜 아내가 물을 마시라고 밀가루 끌고 가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자, 이게 31번이나 저 하천물을 마셨는데 저게 얼마나 뭐 깨끗하겠어요, 저게? 네,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죠. 인근 주민의 말에 따르면 폐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개도 먹지 않는 폐수요? 네, 마시지 않는 물이다라고 인근의 주민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. 나중에 제보자께서 경찰에 CCTV를 요청해서 좀 자세히 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무려 6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30번 넘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. 나중에 경찰이 도대체 그때 물을 왜 마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본인 말로는 너무 목이 타서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. 그런데 이 가해 남성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. 왜냐하면 4급 공무원으로 은퇴를 했고요. 심지어 보건소장을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사위와 함께 현장에 나타났던 그 가해자의 아내는 또 이제 간호사 출신이었고요. 심지어 간호과장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저 폐수를 먹으면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도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폐수를 먹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.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네,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농도를 옅게 하기 위해서 물을 막 마시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건 당시에 또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가 아니었다고 나왔어요. 그러니까 더 이상하죠. 너무 궁금했으나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도 고장이 나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음주운전이었어도 정말 화가 나는데 경찰이 음주는 아니더라. 맨정신에 그랬으면 그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? 귀계하지 않습니까? 하천물을 그래 떠먹고. 근데 음주운전이야 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부분, 그 부분도 이상하고. 지금 유족들이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데 뒷짐을 진 채 저렇게 돌아다니는 모습. 차가 오니까 살짝 가리는 모습도 가리네. 있고요. 벽에 이제 뭐가 칠하는 모습이 있는데 손에 문지르는 모습이 있는데 피를 문질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피해자 손을 저게 슥 닦는 모습이거든요. 실제 이 남성 피해자 옮기려다가 피가 좀 많이 났다. 그래서 못 옮겼다. 이런 진술도 했거든요. 이런 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3가지 혐의를 경찰은 받습니다.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과실치사 부분, 그 유기치사 부분, 사고 미조치 3개를 입건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 중에 하나인 과실치사만 불구속 구공판을 했고요. 나머지 2 범죄는 지금 증거 불충분으로 지금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장에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. 신고는 조금 지연이 됐는데 땡손이는 아니다. 아니다는 거예요. 유기를 해가지고 죽음에 이르려면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긴 한데 뭐 양형 가중 사유로 참작할 여지는 있지만 이게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. 그래서 유기치사하고 또 사고 미조체는 이 물적 사고 이 부분 확인을 못 해가지고 결국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2가지 범죄는 빼버렸습니다. 자, 결국 지난주 금요일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있었다. 그날 검찰 구형이 있었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 징역 3년이요? 네네. 이제 법원의 판단이 이제 곧 나올 텐데요. 그런데 이 제보자가 좀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한 부분들이 이 재판 과정에서 있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요. 당시에 피고인이 재판 중간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. 유가족분들 오늘 처음 뵙는데 죄송합니다. 근데 여기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간에 말이 있어요. 오늘 처음 뵀는데.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경찰도 유족도 장례식장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 가해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3일 내내 찾아왔어요. 그리고 또 방명록에도 자기 이름을 또 적었습니다. 자, 이거는 실제로 반성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재판에서 유리하게 쓰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요. 그리고 또 거기서 봤기 때문에 유가족들을 처음 본 게 아닙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재판에서는 오늘 처음 뵀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얘기한 게 좀 이상했고요. 또한 2번째는 그 전에 방송에서 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나는 최선을 다했다.
좀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의 얘기로 해석이 되는 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정작 이때 법정에서는 저의 오판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걸 반성한다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아니 예전에 했던 말이랑 완전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유족 입장에서는 참 가슴이 아픈 얘기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뭐 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가해자의 딸도 법정에 왔는데 이제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그 분홍색 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. 물론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복장을 입는지가 의미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유족들의 어떤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. 지금 뭐 방송과 이게 다르다 이 제보자분의 말씀이 뭐 박지훈 변호사님 출연하시는 그 방송에서 예. 저 가해자가 그때 저도 그걸 봤는데 아니 뭐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런 인터뷰가 있었어요. 예. 그래서 본인 얘기하고 조금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. 예. 자, 그런데 이 고인의 따님께서는 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. 더 전하실 말씀이 있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. 사고를 내고 나서 피해자를 바로 구조하려고 힘써서 노력을 했는데도 돌아가신 경우랑 신고도 안 하고 구호 조치도 안 해서 죽게 만든 경우랑 같은 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. 같은 죄가 되면 안 되잖아요. 만약 제가 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빠도 절대 못 났을 거거든요. 아빠도 끝까지 지금 저보다 더 확실하게 계셨을 거거든요. 저는 그 생각하면 그냥 없던 일처럼 못하겠어요. 자, 교수님. 네, 그렇습니다. 아빠가 나였으면 절대로 이걸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. 이 아버님하고 지금 2주 후에 여행 가려고 숙소도 다 잡아놨었다고 합니다. 이제 가족하고 지내고 싶다라는 게 바람이셨다고 해요. 지금 제보자께서는 형량도 형량이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판단도 받지 못하도록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은 너무나 속상하다.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. 사람이 운전 중에 실수로 사람을 뭐 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책임한 태도, 구조 조치 지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다. 게다가 피고인은 반성도 없이 오히려 난 최선을 다했다. 나도 피해자다. 이런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흐느끼셨고요. 모방 범죄가 생기지 않고 구조를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고 전하셨습니다. 저 지금 나가는 사진이 이 고인을 추모하기, 고인에게 많은 이런저런 인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지금 빈소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. 네, 아마 고인이 기부나 이런 장학금을 많이 전달했던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지금 추모했던 저런 장면인데 일단 다음 달 11일 날 선고가 되긴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치사 부분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. 아, 진짜요? 재고소도 가능하고 유기치사 버려둔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. 이게 유기치사 범죄인데 이상합니다. 신고하지 않고 사위 부르고 뭐 이상한 딴 사람 부르고 요 부분하고 물을 막 먹는 모습 이런 것들이 뭔가 뭘 감추기 위해서 했는지 납득되게 한다면 버리는 유기하고 관계도 되거든요. 요 부분을 좀 더 요청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저희 방송 이후에 저희 유튜브 영상 클립에 국민 동의 청원 링크를 저희가 첨부를 하겠습니다. 힘을 보태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.